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라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사고 소식. 여기 안전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대피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문끼임 사고 걱정이 없는 엘리베이터, 안전성에 혁신 기술이 더해진 300인승 초대형 엘리베이터부터 구불구불 땅속을 통과하고 급한 경사를 오르는 엘리베이터까지.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70% 이상이 수입국이 돼버렸어요. 한국이 다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과 기술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 다국적 기업에 점령당한 엘리베이터 시장에서 토종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강소기업. 세상에 없던 획기적인 제품들로 세계 시장에서 승부하는 특수 엘리베이터 분야의 강자,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반갑습니다. 강소기업이 힘이 다해 서경석입니다.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은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엘리베이터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엘리베이터의 대부분이 수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엘리베이터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혁신적인 기술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의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만 가죠. 또 올라가라고? 이런 엘리베이터 본 적 있으신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엘리베이터. 화재 발생 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된다는 고정관념을 깬 엘리베이터. 울퉁불퉁 구불구불한 땅굴 통로를 자유자재로 누비는 엘리베이터. 흔하게 보는 수직 상승 대신 경사면을 따라 오르내리는 엘리베이터.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송산의 제품들은 해외에서도 명성이 높은데요. 동남아시아와 중동을 비롯해 러시아, 인도, 유럽 등 지역도 다양하지만 공공기관, 원전, 호텔, 백화점 등 설치 장소도 다채롭습니다. Where you can find the technology, high tech. Their strength also is so strong, and their image is so much well known all over the world. We already have import in Russia different kind of Songsan elevators. Our would choose for our partner and our suppliers. 엘리베이터 시장 규모에서 세계 5위권인 우리나라는 한때 엘리베이터 수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타는 엘리베이터의 대부분은 다국적 기업의 제품들인데요. IMF 당시 국내 대표적 업체들이 다국적 기업에 인수됐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남은 한 곳 역시 다국적 기업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시장은 외국 기업에 점령당한 상황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토종 기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송산의 기술력은 첫 번째, 맞춤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규격에 맞추기만 하면 되는 일반 엘리베이터와 달리 특수 엘리베이터는 환경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데요. 화학 공장이나 발전소에 들어가는 현장은 폭파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폭형 엘리베이터로서 스위치, 모터, 모든 전기 기자재들이 작은 스파크에도 폭발이 일어나지 않게 또 방폭 설계가 돼서 들어갑니다. 설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끝나면 제작에 들어갑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설계와 다르게 제작됐을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조 공정에도 늘 완벽을 기해야 합니다. 자, 도면상 수치 1265. 1265 맞습니다. 송산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여기는 조선소입니다. 엄청나게 큰 선박과 해양 플랜트가 건조되는 작업 현장. 이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역시 그 이름만큼 어마어마한데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우르르 타는 사람들. 아니 도대체 몇 명이 탄 건가요? 그 많은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초대형 엘리베이터. 일반 15인승의 50배 크기입니다. 이 높이가 보통 60에서 80m거든요. 그 5, 6천 명의 사람들이 계단으로 걸어 올라갔죠. 근데 그 올라가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려요. 한 번에 300명씩 탑승해서
이 5, 6천 명이 올라가는데 단 20여 분 만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계단으로 다닐 때보다 생산성도 쑥, 편리함도 쑥. 세계 최초로 송산이 개발한 세상에서 가장 큰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 엘리베이터는 방수, 방풍, 방진 모든 거에 다 견디는, 공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엘리베이터 기술로서는 하이엔드라고 볼 수 있죠. 먼저 크기에 놀랐다면 이번엔 기술에 놀랄 차례. 바닷가에 설치되는 만큼 가장 중요한 환경 조건은 바로 거센 바닷바람인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초대형 엘리베이터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풍하중이 적용됐습니다. 풍화중에 대해서 확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지점 부분이니까 변형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옆에 표시에 보시면 0mm 변형이 형성이 돼 있고 쭉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가면서 붉은색으로 형성됐을 때 최대 변형이 이만큼 형성이 돼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최대 초속 50m의 강풍은 물론 강한 눈비에도 끄떡없이 작동하는 것부터 흔들리는 수면에 따라 구조물의 높이가 달라져도 1mm의 오차 없이 정확히 원하는 위치에 도착하는 섬세함까지. 송산의 초대형 엘리베이터는 세계 유일의 작품입니다. 아니, 이런 곳에도 엘리베이터가? 눈이 휘둥그레지는 두 번째 현장, 땅굴입니다. DMZ 내에 위치한 제3땅굴은 통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터널처럼 정비된 도보용 통로고요. 다른 하나는 울퉁불퉁한 암석이 그대로 노출된 좁은 통로. 그런데 이런 곳을 엘리베이터가 오가고 있습니다. 승강로를 따라 지하 80m 깊이까지 이동하는 48인승 엘리베이터입니다. 일반 엘리베이터는 이 제어용 케이블을 탑승카에 묶어서 끌고 다닙니다. 그 케이블을 통해서 이 제어를 하는데 이 제3 땅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케이블이 없는 방식으로 이 셔틀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첨단 기술이 들어가 있고, 40도가 넘는 급한 경사, 구부러진 곡선 코스. 하지만 가장 큰 악조건은 좁은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넓은 탑승장이 없었고 당초에는 3명이 걸을 수 있는 작은 굴밖에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 굴을 저희가 뚫으면서 그 뚫어져 나온 바위 조각을 우리 전 직원이 가가지고 회사 버스에다가 주방장까지 다 타고 갔어요. 타고 가가지고 350m를 2m 간격으로 서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돌을 끄집어내는데 트럭 80대분이에요. 그 80대분을 지하 350m에서 차감을 해가지고 그걸 인력으로 다 수동으로 드러낸 겁니다. 좁고 깊은 땅굴에 과연 누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을까? 네로라 하는 외국 업체들도 감히 도전하지 못한 그 어려운 것을 송산은 단 6개월 만에 멋지게 해냈습니다.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필수로 설치되는 지하철역. 일반 전동차와는 다른 경전철 외에도 이 역에는 다른 역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한 볼거리가 하나 더 있는데요.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엘리베이터. 그렇습니다. 이 엘리베이터 역시 경사로를 따라 오르내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입니다. 유모차나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무거운 짐을 휴대한 승객들에겐 정말 고마운 존재인데요. 그런데 이곳은 땅굴도 아니고 특별한 환경 조건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왜 흔히 볼 수 있는 수직형 대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걸까요? 이게 수직으로 설치하다 보면은 정관의 닥트라든지 전기 배선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신 설비 이런 부분을 모두 돌리려면 엄청난 경비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돌릴 수 없는 불가피한 장소에서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죠. 경비 절감의 공간 활용 효과, 게다가 마치 놀이기구를 탄 듯한 독특한 경험까지. 어떻습니까? 이만하면 일석삼조라고 해도 되겠죠? 저게 없었다면 불편한 이런 유모차 같은 거 짐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겠지. 빌딩 주차 타워 1층에서 리프트가 올라오지 않아 그대로 차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한. 갑자기 운행이 멈추더니 곧이어 에스컬레이터가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내려갑니다.
29층짜리 옥상에서 불이 났다가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의 생명은 안전성. 이 점에 있어서도 송산의 기술력은 놀랍습니다. 평상시에는 일반 엘리베이터와 같이 승객 운송용으로 운행을 하다가 화재가 발생하면은 화재를 감지해서 비상군향용 엘리베이터로 작동을 합니다. 송산이 개발한 이 제품에는 비상 조명 등 유도 레이저 광선 등 총 19가지의 핵심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염과 유해 가스를 저 감지기에서 감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상군한용 엘리베이터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먼저 화재를 경광등과 음성 멘트로 화재를 알려줍니다. 고층 빌딩에서 불이 났을 때 피해야 할 1순위 엘리베이터.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연기 속에서 시야도 확보해주고요. 스프링클러에도 작동되는 버튼. 내화 구조의 도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불에 강한 특수 세라믹 소재의 문. 이제 끝인가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될 때 유해 가스가 엘리베이터 안 그리고 승강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제트 분사 차단막이 설치가 됩니다. 그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직접 실험을 해보기로 했는데요. 화재 발생 시에 엘리베이터 안으로 얼마나 많은 연기가 인입이 되는지 대용품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한 실험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불이 난 것처럼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드라이 아이스의 하얀 연기. 엘리베이터 내부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자욱해졌습니다. 저희 엑스베이터는 제트 분사를 통하여 유독 가스가 인입되지 않는 상황을 재현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밖에서 열심히 부채질을 해도 엘리베이터 내부로 들어오질 못하는 드라이 아이스 연기. 바로 엘리베이터 문 테두리에 설치된 이 작은 구멍들에서 강력한 세기의 바람이 일제히 뿜어져 나오면서 연기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제트 분사 차단막의 효과. 이만하면 안심해도 되겠죠? 하지만 정작 엘리베이터가 꿈쩍도 않는다면 큰일.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물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고장 나잖아요. 버튼이 고장 나면 오도 가도 못 하는데 아이고 이제 대피는 다 틀렸어요. 틀렸어. 에?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렇게 물을 맞았는데도 멀쩡한 버튼. 정전을 대비한 자체 전력 공급 장치와 방수 처리가 그 비밀이었습니다. 이번엔 에스컬레이터를 볼까요? 최근 에스컬레이터 핫 이슈는 바로 역주행 사고입니다. 연간 50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는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전체 에스컬레이터 사고의 40%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역주행 방지용으로 개발된 브레이크. 이 제품을 통해서도 안전성에 관한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의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브레이크 방식은 라크식이기 때문에 걸리는 순간에 충격이 커서 고객들이 깜짝 놀라면서 사고를 유발할 수가 있으며 저희 제품은 브레이크 방식을 보완해서 디스크 클러치 방식으로 전자식으로 신속하게 잡으면서 스무스하게 작동되기 때문에 충격을 완화해서 부드럽게 정차하는 새로운 방식이 되겠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을 할 경우 기존의 브레이크는 멈춤새가 걸리면서 바퀴의 회전이 멈추게 되는데요. 이때 제동 충격은 몹시 큽니다. 역주행 순간입니다. 브레이크가 걸리는 순간의 소음만으로도 얼마나 부드럽게 멈추는지 짐작이 가시죠? 특히 이 제품은 모든 기종의 에스컬레이터에 별도의 구조 변경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가의 중국산이 아닌 국산 부품을 사용한다는 점, 역시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주는 대목인데요. 사람의 뇌에 해당하는 제어기기를 포함해 총 2만여 개가 넘는 부품으로 완성되는 엘리베이터. 사전 성능 검사에서 안전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문 테스트입니다. 오작동이나 손이 끼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엘리베이터는 모든 분들이 다 사용하거든요. 뭐 장애인들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애기들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이 우선시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도어 테스트를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지 센서는 양쪽 문에 하나씩만 부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송산은 문 전체가 센서입니다. 어느 위치에 어떤 미세한 움직임도 감지해내는 엘리베이터. 안전한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는 송산의 약속입니다.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맞춤형, 안전성에 이은 그 세 번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딱딱한 직사각형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윗부분을 둥근 곡선으로 처리했습니다. 굿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된 아치형 엘리베이터는 이란 테헤란 도심에 위치한 빌딩 등에 설치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기계실이 따로 없는 엘리베이터 역시 엘리베이터의 외관에 혁신을 가져온 제품입니다. 기존의 엘리베이터들을 보시면 아파트 옥탑방 같은 이제 별도의 공간이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저희 이제 기계실 없는 엘리베이터는 이제 별도의 공간이 없이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옥상마다 을에 자리 잡고 있던 엘리베이터 기계실. 그곳엔 권상기와 제어기기가 있곤 했는데요. 그런데 이곳 꼭대기층엔 아무것도 없네요. 기계들이 다 어디로 갔나요? 이제 제어기기, 저희 엘리베이터를 전체적으로 제어하는 제어기가 여기 있거든요. 1층 엘리베이터 옆 벽면에 깜쪽같이 쏙 들어가 있는 제어기기. 권상기도 기능과 모양을 단순화해 승강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덕분에 옥상이 아주 훤해졌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추가적인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건축 비용이 절감되고 이제 건축 외관에서 이제 보기가 깔끔하게 이제 처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보수 보는 사람들이 별도의 공간에 찾아가서 이제 보수 볼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직접 이렇게 보수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환경이라도 그곳에 딱 맞는 맞춤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그리고 획기적인 디자인의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의 경쟁력이 아닐까요? 그 현장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그 설계와 제조와 시공을 온전히 다 할 수 있고 그들이 요구하는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출 수 있는 기업은 송산이 유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종기업의 자존심과 기술력으로 세계 시장에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 그 동력의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의 김기영 대표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엘리베이터 회사의 이제 대표시잖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뭐가 이렇게 좋으셔서 이런 기업을 이끌게 되신 건지. 저도 모르게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아, 어릴 때부터요? 네. 3살, 4살 때부터. 어머.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라는 게 굉장히 좀 희귀할 때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그렇죠. 거의 네. 없을 때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걸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아, 3, 4살 때부터? 네. 그래서 빌딩이 생기면 그걸 일부러 타러 다녔어요. 엘리베이터 때? 네. 타고 호기심이 가라앉을 때까지 타고 또 타고 타고 또 타고. 경비한테 쫓겨나기도 하고. 네, 정말입니다. 그 정도로? 네. 유난히 호기심이 많았던 소년. 어머니를 위해 바늘에 실을 꿰는 도구를 발명했던 소년은 늘 아이디어가 넘쳤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부르지만 만든 그 책꽂이를 가지고 상을 탔는데 모든 책꽂이가 직각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30도 정도 기울여서 책을 꽂는 책꽂이를 만들었는데 그게 그때 발명상 받았어요. 근데 책을 꽂으면 잘 움직이지도 않고 꺼냈을 때 대단히 편리합니다. 당연한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상의 전환. 어쩌면 송산의 엘리베이터들은 이미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서너 살 때 이제 호기심에 엘리베이터를 처음 접하셨고 이제 좀 생각이 정리가 될 때부터는 뭔가 매력을 느끼셨으니까 이렇게 업으로 삼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결정적인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1학년을 들어갈 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아, 수석 입학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마침 그때 그 당시 대통령께서 우리 학교를 방문을 하셨어요. 방문을 하실 때 저를 독대 상대로 하신 거예요. 대통령과? 네. 지금도 뭐 항상 뇌리에 넣고 있는 게 예.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명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은 희망을 젊은 학생한테 한 거겠지만 저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그렇죠. 감명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그게 제가 생각하던 거하고 딱 매치가 된 거예요. 이거 아까부터 이거 좀 액자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뭡니까? 이게 그 대통령 독대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비묘한 생각하며 또 그런 저한테 큰 그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힘들 때 의지가 돼요. 그때 이제 책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렵게 부탁을 해서 구해다가 그걸 보려니까 이제 읽을 수가 없잖아요. 고등학생이 좋아하는 걸 공부하려고 영어하고 일어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제가 듣게 된 거죠. 엘리베이터를 알기 위해서 어학을 그렇습니다.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어학도 이 책이 이제 그 엘리베이터 에스카레이터라고 발음하는 일어 책인데 이게 고전적인 책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그때부터 제가 보던 책입니다. 야, 이게 이제 얼마나 보셨는지 책이 다 해졌는데도 엘리베이터라고 이 책이 없어서 어렵게 외국에 사시는 분한테 부탁해서 복사를 해서 제가 만들어요. 와, 고등학교 때. 야, 이게 겉표지만 엘리베이터가 안은 다 일어죠?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와, 이거 다 읽으신 거예요? 예, 이거 아니 못 읽으니까 일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셔서 결국은 깨우쳤죠. 결국 읽게 되신 거고. 네. 이게 하도 많아서 잃어버릴까 봐. 어머, 이게 다 이어놓으셨어요. 미안한 시청자 여러분이 보십시오. 야, 이 송산이 하루 아침에 뚝 생긴 게 아니고 이 사장님이 이렇게 노력을 하셔서 오늘의 송산으로 즐겁습니다. 이런 개발하는 거. 와, 엄청납니다. 세계적인 엘리베이터 기업 오티스에 입사. 동양인 직원은 손꼽을 정도였던 당시 초고속 승진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합니다. 29살 때 R&D 이사가 됐어요. 29살짜리가 보통 아시잖아요. 대리 과장 되는 것이 어렵거든요. 이사면 임원 아니에요? 임원? 네, 그것도 기술개발 이사. 기술개발은 그때만 해도 40년 한 분들 아니면 못하는 걸로 그런 때였었어요. 그럼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또 경제적인 보상도 어마어마했을 텐데. 네. 결국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나오셨어요? 어느 날 미국 본사에서 와서 근무를 하고 한 나라의 사장으로 내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제안이죠. 근데 저는 그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왜요? 아니 다국적 기업의 이사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다 좋잖아요. 뭐 아시잖아요. 좋죠.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엘리베이터 인구 많고 건물 올라가는데 기술이나 이런 엘리베이터 산업이 기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출발을 한 게 그것 때문에 출발을 열심히 했는데 너무 편하고 좋게 열심히 대우받고 살다 보니까 10년이 되는 걸 그냥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깊게 생각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엘리베이터 기술 부품 자재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한국에 가서 회사를 만들어서 빨리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수출을 하는 그 목표를 이제 원래의 목표를 정신을 번쩍 들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10년 마지막 날 이제 그만두고 나오는데 막 붙잡아서 어려웠어요 나올 때. 붙잡았겠죠. 네. 심지어는 송산을 창업했는데도 찾아왔었어요. 2년 동안. 진짜? 이런 말은 너무 또. Hey, Mr. 텀블. Hello, Mr. Long time no see. 어쩐 일이야 한국에? Mr. Polsky sent me to meet you. Will you please work for our company again? We really need you.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회사를 벌써 차렸다고. If you come back to us, we'll give you a great benefits package. 하지만 그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그럼요. 10년쯤 됐을 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고등학교 때 꿨던 꿈은 이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외국 기업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 있네. 우리나라를 위한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늘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말해주듯 사장실을 지키고 있는 태극기. 엘리베이터와의 만남이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였다면 두 번째는 대통령과의 독대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터닝 포인트. 창업을 통해 그의 인생은 온전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뜻에서 지은 이름 송산. 하지만 그 이름에 담긴 뜻을 펼치기까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참 생각은 정말 대단하신데 사실 쉽지만은 않잖아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입찰을 참가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기회조차 안 주는. 왜 안 되느냐면은 이행실적이라는 이행실적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네, 엘리베이터가 5대가 이번에 발주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도 참석해 주세요.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5대 이상을 납품한 실적을 갖고 오세요. 그런다고요. 그럼 납품 실적 증명원을 내질 않으면
접수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기술도 있고 정말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거 정도는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걸 받아주지를 않으니까 한두 번, 5번, 10번은 이렇게 참고 그래도 어디 되는 데가 있겠지라고 하지만 이걸 한 달, 2달, 3달, 4달, 뭐 6개월이 지나가니까 그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죠. 힘들죠. 한마디로 어느 건물에서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김 사장님 엘리베이터 한 대 여기다 공짜로 놔주면 내가 놀라고 갈게. 그럼 난 진짜로 왔어요. 놓겠더라고요. 그 실적을 올려야 되니. 그럼요. 그 막 애통한 마음으로 뛰어다니는데 그러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이건 참, 이 두 물건은 저와 송산의 역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노트북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랩탑이라고 했는데 송산 초창기에 저는 이 랩탑과 휴대용 프린터를 가지고 정말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얼마나 뛰어다녔는지 모릅니다. 땀과 한숨이 배어있는 이 동지들과 함께하면서 이제는 12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게 됐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정형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대량으로 생산하는 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돈도 되고 쉬울 수 있는데 굳이 특수 엘리베이터 쪽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때 당시에도 다국적 기업에서 R&D하고 많은 나라의 상황을 보면서 그건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이미 메이저로 다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지만 5,000대 만드는 회사 그 비용과 시간과 이걸 맞춘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건 1등 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우리가 송산이 하는 게 최고로 잘할 수 있는 오다를 하자는 거예요. 저는. 말씀하신 이제 송산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뒤쪽 그림에 있는 그렇죠? 이 골리앗 엘리베이터. 이거 어떻게 고안해내신 거예요? 초대형 엘리베이터를 하는 것만이 이거의 해결책이라는 걸 그 발주처와 현대중공업 경영진에서 그걸 의견을 취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곳에 알아봐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데 송산이라는 특수 엘리베이터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전화 한 통화가 딱 걸려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 연구 박종입니다. 수백 명이 타는 그 엘리베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현대중공업. 네네. 이번에 우리 회사에 세계 최대 용량의 초대형 엘리베이터 주문이 들어왔어. 한 번에 300명을 올려야 돼. 300명씩이나요? 그런 엘리베이터를 본 적도 없고 100인승짜리도 국내에 없는데 300인승짜리를 한다니까 솔직히 좀 안 믿겼습니다.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실제로 운행이 가능한 그런 엘리베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했죠. 그때 공개된 비밀 노트. 이게 뭔가요? 나는 벌써부터 이런 초대형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개발해 오고 있었어. 잘 봐. 여기 그 옛날 세상에서 가장 큰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고 결심했던 어린 소년의 꿈. 비밀 노트에 차곡차곡 쌓여져 온 그 꿈이 비로소 날개를 달고 비상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꿈을 현실로 만들기란 녹록치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골리앗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해안가에 설치되다 보니까 뭐 바람, 비, 태풍, 번개 그런 거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냥 300인승 엘리베이터도 어려운데 그런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하나, 둘, 셋, 넷 점점 늘어나니까 설계가 완성이 됐다가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추가가 되거나 그 기준이 높아져 버리면은 설계가 다시 또 초기화되는 상황이 벌어져 가지고요. 잠도 못 자고 참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꿈은 이루어진다고 했던가요? 세상에서 가장 큰 엘리베이터가 마침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던 날. 세계 조선업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날의 주인공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엘리베이터를 개발하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하고 싶은 게 이제 한 2-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는 깊은 바다를 들어간다면 잠수함이나 잠수정이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위험하거든요. 해저 뭐 깊은데 1000m든 2000m든 500m든
해저 엘리베이터를 꼭 하려고 그래요. 세계 최초로. 그리고 방송에 나가면 누가 시작하겠지만 제가 더 빠를 겁니다. 두 번째는 3디멘전. 그러니까 XYZ 방향으로 다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예요. 그 한번 타면 목적한 바대로 수평, 수직, 경사로 올라가서 나가는 겁니다. 이 수직 이동 개념을 수직, 수평, 경사 없애는 포함해서. 거네. 예. 어디든 막 이렇게 막 그렇습니다. 가는 거죠. 그걸 한 어느 정도 지금 진행 중이십니까? 연구 개발. 이건 급비사항이지만 한 7, 8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느 곳에는 이미 제한까지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요? 예, 세상이 빨리 갑니다. 그동안 그 강소기업의 힘이다 참 많이 좋아하시던 시청자분들이 오늘은 특히 이 아이디어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절감하셨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 지구에서 특히 특수 엘리베이터 하면 대한민국 송산 메이드 인 코리아 목표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끊임없는 열정으로 송산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상에 없던 엘리베이터를 향한 도전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에서는 오늘도 엘리베이터의 꿈이 연글고 있습니다. 해외 물품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예, 송산 특수 엘리베이터는 고유 기술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그 매출액을 보고 단기 순이익을 보면 100억이 넘는 회사인데 단기 순이익이 한 1억 5천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관리 기술적인 부분, 회계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뭐 생산 기술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고유 기술 쪽에 비해서 낮게 나타남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송산도 관리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을 한다면 진정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소나무 송의 매산처럼 우리 송산인들은 고객 지향입니다. 고객이 생각하시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잘 받아서 이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송산인들은 긍정과 신속입니다. 그리고 모든 책상과 기계에는 하나씩 붙어져 있는 이 슬로건이 즉시하자 불가능하지 않으면 송산인의 뜻이고 또 바람직한 인재상입니다. 토종의 자존심 송산의 특수 엘리베이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힘차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을 향해 송산 화이팅! 건강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내게 필요한 영양소를 간편하게 골라 먹을 수 있다. 간식처럼 돼 있으니까 약 먹이는 것 같이 안 먹이고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맛있고 실용적인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해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우리의 강소기업. 아시아 지역 제품 전부 다 생산하고 있고요. 해외 매출액은 매년 100%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뉴트리 바이오텍의 성공 스토리를 공개합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미리 하나하나 꼼꼼히 제때 실행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는 방식 자체를 만들고 또 그것을 제때 실행하고 또 고객과의 약속은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서 달려나가면 훌륭한 목표를 성취하는 도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